지 남자친구랑 카톡한다고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걔는 벌써부터 얼굴에 써있어. 나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도 안 해. 가세요 이러는 거야. 그냥 책임감이 없는 거야. 아르바이트 하다가 진짜 이 자식 때문에 못 해먹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 혹시 있으신가요? 프랜차이즈 햄버거집부터 방탈출 카페 아르바이트까지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으로서 진짜 별의 별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어떻게 걔 머리를 안 후려쳤을까? 알바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사장님이나 손님들도 당연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일할 때 열받는 알바생 유형 5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동료 중에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근을 한번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스마트폰 빌런. 계속 핸드폰만 하는 거야. 옛날에 그 버거킹에서 일했을 때는 걔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어. 남자친구랑 무슨 카톡을 하시나 봐. 난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손님이 주문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안쪽에서 이거 나왔어 딱 이렇게 주면은 그 영수증 확인해가지고 128번이나 하면은 그 번호 입력한 다음에 128번 손님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하면 되잖아. 지 남자친구랑 카톡한다고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미친.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불렀어. 근데 걔는 그 와중에도 계속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다. 더 문제는 얘는 계속 스마트폰만 만졌기 때문에 어떻게 손님을 다뤄야 되는지도 나보다 경험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또 내가 가서 어떻게 식사는 괜찮으셨어요? 이런 걸 또 내가 해야 된다고. 얘랑 나랑 받는 돈은 똑같아. 기본적으로 능력치가 부족한 알바생. 보통 이런 애들은 사람은 착해. 근데 일을 너무 못해. 또 이런 애들이 약간 또 안타까운 유형인 게 실수를 하거나 뭔가 본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그거를 사과하는 사람은 보통 걔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경우가 많아. 매니저가 됐건 아니면 내가 할 수도 있어. 저는 제가 사과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벌써 열이 딱 뻗치는 거야. 얘가 예를 들어서 손님들한테 계산을 틀려가지고 손님들이 화가 났어. 근데 내가 대신해서 그 손님한테 사과를 해.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받는 돈은 똑같아. 이러면 열 뻗치지. 얘랑 일하면 내가 분명히 착한 사람인데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린다고. 악역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나는 나쁜 짓 하려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기초 업무가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다. 월급 루팡형. 걔는 벌써부터 얼굴에 써있어. 나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 어떠한 일도 시키지 마. 손님이 오더라도 응대도 대충 하고 설거지 하면은 설거지도 대충 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 시간 4시간 때우겠다고 대충 하는 거지. 이렇게 대충 하면 나같이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은 어떻게 느낀다? 답답해. 내가 백날 첫날 얘기해도 얘는 개선될 의지가 없고 개선이 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또 내가 일을 해. 문제는 사장님은 똑같은 돈을 준다. 소통이 안 되는 애들. 예를 들어서 땡땡님 이번에 들어온 패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냉장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렇게 패티를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되는데 분명히 나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데 대충 그냥 그지같이 쌓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냉장고 문 열다가 뭐가 이렇게 쏟아져. 이게 뭐지? 또 내가 쌓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지나가다가 점장님이 소라 좀 제대로 좀 쌓아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만 하는 거야. 물론 그 조직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당연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이미 그렇게 수년간을 반복 학습해서 만들어낸 그들만의 매뉴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업무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경험이 부족할 때는 그걸 따라가야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또 사고를 수습하는 것은 또 나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지각하는 애들 이것 좀 특히나 요즘 친구들 9시 출근이면 9시에 도착한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9시 출근이면 암만 못해도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쌓이면 갑자기 이제 운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룡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 이제 사연이 저 공룡이 나타나서 한 2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당연히 그동안 소리 좀 일찍 왔었으니까 그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이런 애들은 본인이 1분 늦은 거에 대해서는 1분밖에 안 늦었는데 뭘 라고 생각하는데
퇴근이 1분 늦어지면은 승질을 오지게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겪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오픈 알바였고 점심 1시까지 이제 딱 이렇게 알바를 끝내고 이제 1시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만둬야 되는데 30분이 넘도록 안 오는 거야. 30분이 넘도록. 그럼 나는 어떻게 교대를 못해. 왜냐면 그때가 피크 타임이잖아요.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 이제 기다리는 거야. 하염없이. 나는 30분을 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근데 더 열받는 게 뭔 줄 알아? 그 30분 더 해가지고 받는 그 몇천 원이 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집에 가서 30분을 더 쉬고 싶은 사람이라고. 근데 문제는 걔가 오면서 나한테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도 안 해. 대충 빨리 옷 갈아입고 그냥 가세요 이러는 거야. 아우 씨. 한번 지각한 애들은 습관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지각을 한다. 이런 애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네이버 지도 같은 거를 굉장히 애용을 해요. 이걸 나쁜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가 40분 걸린대. 그러면 10시까지 도착해. 그럼 꼭 늦는 애들은 언제 출발을 하냐? 9시 20분에 출발을 해. 지도가 4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이 40분이 최적으로 갔을 때가 40분인 거지. 횡단보도 한번 잘못 걸리거나 아니면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지하철이 중간에 앞차 간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갈게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경의중앙선을 탄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경의중앙선은 진짜 최악의 열차입니다. 나는 경의중앙선이 단 한 번에 정시에 도착한 걸 본 적이 없어. 심지어 열차가 일찍 도착해. 늦게 오는 거는 뭐 다른 열차도 가끔 늦게 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세상에 일찍 오는 열차는 처음 봤어. 아무튼 그러니까 10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40분 걸리면 암만 못해도 9시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도착을 하지.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뭔가 좀 이렇게 시간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쫙 얘기했었던 그런 유형들 있죠. 이 유형들의 공통점이 뭐야? 그냥 책임감이 없는 거야. 자기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볼지를 전혀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거나 후배들이 형 나 이번에 아르바이트 면접 보는데 꿀팁 좀 줘 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 퇴사자 몇 명인지 꼭 확인하고 그리고 장기 근속자가 몇 명 있는지 확인해. 이 두 개는 무조건 확인하라고 합니다. 퇴사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가 지금 별로니까 퇴사하는 거겠지. 장기 근속을 오래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를 나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증거거든. 그리고 알바는 무조건 참아야 되는 그런 공간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겪었었던 최악의 동료 유형은 과연 무엇인가요? 제가 말한 이런 5가지 유형 말고 여러분들이 겪었었던 알바생 후기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조금 힘내고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꿀 알바로만 여러분의 삶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다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